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통 상담은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그리고 방문 상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의뢰인분의 동의를 얻고 지름길에 전화 상담하시는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름길입니다. 회생 파산 관련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전화 괜찮으-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필요 내용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떻게 되시죠? 서울이요. 채무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실까요? 지금 1억 2천 정도. 선생님 명의로 된 재산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차량이나 부동산 가지고 계실까요? 차량 하나 있고요. 전세 지금 살고 있거든요. 소유하신 차량은 네. 차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기아 K5요. 여기에 혹시 담보대출이 남아 있을까요? 한 반 정도는 넣었고 나머지는 500 정도 남았어요. 선생님 거주지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여기 전세가 9천이고요. 네네. 월세 반전세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월세 25만 원씩 또 나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중 대출금이 있을까요? 전세 대출금. 예, 전세 대출이 지금 카카오 뭐죠? 카카오 보증금, 전세 보증금 대출. 네, 그 카카오의 전세 보증금 해가지고 네. 6,300인가가 대출금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총 그 보증금 9천만 원 중에 예, 6,300만 원 대출이시고요. 나머지 네. 2,700만 원은 선생님 부담금이시고, 그렇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혼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지금 미혼입니다. 미혼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소득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3개월간 예. 실제로 받으신 세후 수령금 그 월급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평균은 280 정도 되고요. 네네. 이것저것 뭐 좀 더하면은 추가 수당. 예, 맞습니다. 3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최근 2년 안에 주식, 코인, 도박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과소비에 사용한 내역이 있을까요? 그 코인을 좀 해가지고요. 코인에 투입하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근데 이게 그 선물이거든요. 네네. 5천만 원 정도 그 해외 거래소에. 예. 해외 거래소 이용하셔서 자상한. 이용하셨고요. 5천만 네. 정도.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2023년 1인 최저생계비가 법원에서 네. 정한 1인 최저생계비가 125만 원이거든요. 네네. 선생님 소득에서 이 1인 최저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변제금으로 내시게 될 거고요. 대신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은 실제 수령하시는 280만 원에서 성과급까지 보통 성과금이나 수당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네. 최근 1년간의 평균을 내게 되고요. 그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25만 원과 월세 일부, 월세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서울 지역 관할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월세가 4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 금액을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28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125만 원 하고요. 추가 생계비로 월세 40만 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5만 원을 네. 36개월간 법원에 월변제금으로 내면요. 나머지 원금하고 이자를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인데도 그 가능하긴 한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서울 관할이기 때문에 네. 실무 준칙상 서울 관할은 코인에 사용한 금액이 있더라도 나머지를 월변제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사용하신 금액이 있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따로 선생님의 월 변제금이 늘어난다거나 기간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선물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선물 거래로 한 건데 선생님 그 부분까지 다 합쳐서 탕감이 가능하세요? 또 궁금한 게 네네. 제가 지금 그 카카오뱅크로 지금 전세 자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긴 했거든요. 네네. 상환을 하고 그냥 좀 버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게 또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만기 일자가 언제쯤일까요? 저희 12월 중순에 만기라서 네. 이거를 이사를 가야 될지 말지 좀 고민되거든요. 이거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기일이 지금 신청일로부터 많이 남지 않았다면 오히려 재계약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거나 네.
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거주를 하실 수는 있지만 아, 네. 대신에 만기가 되었을 때 재계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는 질권 설정, 양도 양수 계약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채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만기가 됐을 때 채권사의 카카오뱅크가 되겠죠. 예. 그쪽으로 반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질권 설정 양도 양수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채권사로 반환을 하실 필요 없이 선생님이 보증금 전액을 받아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보증금으로 다음 거주지를 마련을 하실 때 이용을 하셔가지고 거주지 마련을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뱅크의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만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따로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카카오뱅크 문의는 아까 전에 했는데 네네. 양도 양수가 없는 걸로 얘기가 하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좀 네. 전에 설명드렸듯이 카카오뱅크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지금 매월 납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이 부분을 오늘부터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나중에 변제금을 내실 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반환 받으실 때 집주인에게 직접 전액을 다 받아서 예.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집주인한테서 그 전세금 받으면 이게 제 돈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의 재산이 되고요. 그걸로 다음 거주지나 아니면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채무에 대한 거는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환은 전체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받아 나가면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보셨습니다. 네. 이게 좀 저희 그 부모님한테 아직 얘기는 안 드렸는데 혹시 집에 좀 이게 안 알려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주변 가족이나 뭐 친구라든지 주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회사나 알려질까봐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전혀 알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뭐 알려질 일은 절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저희가 이제 대리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전자로 우편이나 필요한 내용들이 송달이 되기 때문에 우편물이 직접 신청 있게 가는 경우도 없고요. 법원에서 직접 주변에게 알려지는 내용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그 차도 있는데 네, 희생이 진행한다고 되면은 네네. 그냥 나중에 차를 이거를 좀 팔아가지고 막 좀 한 번에 좀 추가로 막 갚고 이런 것도 좀 되는지. 이게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재산의 처분이나 그다음에 뭐 취득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을 판매를 하셔서 그 대금으로 변제금을 갚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선생님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다음 차량이 또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어차피 채무에 관련된 거는 개인회생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량을 판매 대금으로 그걸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무조건적으로 갚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갚으려면 또 그냥 갚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채무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량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결정에 따라서 월 변제금 내시잖아요. 그 변제금을 납부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회사 다니는데 네. 혹시 이거 좀 뭐 좀 많이 있을까요? 제가 뭐 좀 할게. 자, 이 부분을 다른 신청인들도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소득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시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되세요, 보통. 그래서 네. 저희가 최대한 대리 발급을 진행을 하고요. 업무라든지 아니면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제가 막 뽑을 거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건가요? 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기본 서류들 외에는 필요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대리해서 발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 하나 더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좀. 네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신한 카드 쓰고 있거든요. 그 신한 카드에 또 이제 빚이 있는데 그 할부인 거죠, 할부. 아, 카드 할부 말씀이시구나. 예, 카드 할부금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신한은행에 그 저희 뭐 주택통약 그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좀 꼭 지키고 싶어서. 보통은 청약이나 내지는 적금을 많이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은행이나 네. 카드사에서 지급 정지를 하고요. 예. 자기들이 돈을 상계 처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선생님께 먼저 청약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를 하시고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놓으시는 게 이익이 크실 거예요.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네. 채권사에서 이거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 정지를 할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청약 깨고 싶지가 않은데 그 청약을 15년 동안 한 건데 그래서 꼭 지키고 싶은데. 만약에 신한은행에 내가 대출이 있는 경우에 신한은행에 가입된 청약이나 적금은 해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신한은행에 내가 채무가 얼마 있지 않다.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면요. 네. 그 채권을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내가 채무가 있다면 네. 오히려 갚고 청약을 유지하시는 게 더 이익이시겠죠. 아, 네. 그래서 채무금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채무가 너무 크면 그게 이제 청약을 유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해약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채무 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변제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이익이 되실 거예요.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뭐 청약이 깨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 채권사에 채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네.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해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좀 그래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 이걸 한다고 치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좀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한번 안내 드렸던 대로 100만 원 초중반 정도의 금액을 36개월 동안 내시는 걸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제가 봤을 땐 4에서 5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총 채무 1억 2천만 원 정도에서 네. 4에서 5천만 원 정도 내시면 탕감도 뭐 60%, 70% 가까이 되실 거고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는 100% 탕감이거든요. 금전적으로 이익이 크실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이자는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자는 100% 탕감이고요. 지금 개인회생에서 다뤄지는 거는 채무 원금에 대해서 탕감률을 그리고 변제율을 얼마나 가져가냐는 게 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번호로 다시 좀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 개인 번호고 이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추가 상담이나 궁금하신 부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늦게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제 개인 번호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얼마 정도 좀 걸릴까요? 신청일로부터 3에서 5일 정도면 금지 명령이 각 채권사로 송달이 될 거고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개시 결정, 그러니까 월 변제금하고 기간이 정해지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6개월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는 채무 변제를 유예한 상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출사나 카드사에 월 납부금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신청을 하고 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네. 보정이란 걸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생님의 모든 계좌의 계좌 거래 내역, 모든 카드의 카드 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되고요. 네. 선생님이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는 대출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법원에 소명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가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 기록을 일단 다 해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할 때 최대한 진행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준비하시는데 너무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채무 변제는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다 채무 해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무 변제나 이런 쪽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수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대리해서 다 진행하니까 걱정 없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아래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